안녕하세요. 나이 마흔에 시계에 시자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시달려온 여자입니다. 지금은 전 남편에게서 벗어나 재혼을 해서 지금 남편과 아주 깨를 볶고 있는데요. 전 남편은 둘째치고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는 제가 재혼을 하고 난 후에도 집까지 찾아오며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다가 최근에서야 지금 남편의 끝없는 배려로 상태가 훨씬 나아졌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과 동기로 만나서 8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1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는 일이 5손가락에 꼽았으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괴롭힐 틈도 없었으니 그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결혼 후에 그렇게 사람이 변해서 저를 괴롭힐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연애 중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로 대접받으려는 행동을 하긴 했었네요. 그저 제가 전 남편에게 빠져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예를 들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대학 졸업도 하지 않았던 연애 2년 차부터 명절에는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부르더니 그 다음에도 한 번, 두 번 부르더니 조금씩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 생신 때는 시누이가, 시누이 생일 때는 어머님이 번갈아 연락을 하며 저를 불러서 자연스럽게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죠. 그때는 그걸 왜 못 알아차렸나 싶을 정도예요. 아마 매번 저에게 가족이라는 둥, 너무 고맙다는 둥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니 저도 모르게 으쓱해져서 더 예쁨 받으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했던 것 같네요. 전 남편은 아버님이 안 계셔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몇 년을 연애인지 종노릇인지를 하고서는 저는 결국 전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더 본격적으로 저를 종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버스 타고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와 남편이 맞벌이를 했으니 저와 남편이 모두 출근한 동안 시누이는 굳이 저희 집에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인 것 마냥 놀았고 온 집안을 어지르고 심지어는 저희 안방 침대에서까지 놀다가 갔는지 이불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어질러진 것을 보고 무슨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남편에게 다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태연하게 자기 동생에게 집에서 편하게 놀다가 가라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결혼을 할 때까지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 없던 제가 참아왔던 것이 폭발했는지 그날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왜 그런 걸로 화를 내냐며 오히려 저보고 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고 화가 난 저는 그럼 당신 동생이 어지른 것도 당신이 직접 와서 치우라고 한 후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은 야근으로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고 저도 지지 않으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온갖 부스러기가 떨어진 침대에 눕고 싶지도 않아서 소파 한켠에 앉아 저녁도 먹지 않은 채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늦게 들어온 남편은 제가 하나도 치우지 않고 앉아있는 꼴을 보니 화가 치솟았는지 자기도 일하다 들어와서 힘든데 이번엔 치워줄 수 있지 않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굴하지 않고 남편에게 얼른 치우고 자라며 아가씨가 얼마나 어질렀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지 않겠다는 듯이 별로 어지르지도 않았다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대충 치워버리고선 이제 됐으니까 잠이나 자라고 하며 귀찮다는 듯 먼저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분이 차올라 잠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시누이에게 집에 와서 함부로 어지르지 말라고 말했었는지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미안하다고 하실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애가 어질러 봤자 하루 동안 뭘 얼마나 어질렀다고 그걸 그렇게 네 남편한테 화를 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해놨으니 그렇게 더러운 거지. 그게 왜 네 시누이 탓이야. 원래도 더러웠다고 하던데 너 밖에서 일한다고 유세더니? 그럴 거면 조용히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남편 내조나 해. 그 말을 듣고 겨우 가라앉힌 화가 다시 올라오는 듯 했지만 어쩐지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쁨 받는 며느리로 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 멍청했죠. 그저 저는 거기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집에 들렸다가 나간 흔적이 보이는 정도였지만 갈수록 제가 출근할 때 저희 집에서 반찬거리라도 만들어주시겠다며 들어오시고선 제가 퇴근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TV를 보시고 온 김에 아들 저녁까지 차려주겠다고 하시면서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그 집에 외딴 섬이 된 기분이었어요. 단란하게 저녁을 먹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남편, 그 사이에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제 집이었는데 저는 밖에서 일하고 집에서 일하는 일개미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못했습니다. 점점 그런 일상에 오히려 익숙해져 갔고 3년쯤 지나니 저도 점점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에는 걱정거리가 될까봐 말도 못했죠. 심지어 낮이고 밤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남편과 아이를 가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아이는 왜 가지지 않냐며 번번이 제가 일하느라 아이를 안 가지는 것 아니냐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시누이가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는 잠시 시누이의 결혼 준비에 정신이 팔려 결혼 후 처음으로 저희 집에 며칠씩이나 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시누이가 결혼을 하자 또다시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셨지만요. 시누이도 신혼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결혼을 한 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기뻐했지만 아이를 낳으면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할 테니 본인이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며 일주일에 반 이상을 야근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괴롭힘은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새로 만나시는 분이 생기셨는데 그분과의 만남은 저희 집에서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분을 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부르라며 강요하셨지만 차마 그 말까지는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그 만나는 분의 눈빛이 영 찝찝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자기 엄마가 평생을 혼자 자식을 키우다가 드디어 자기 인생을 사시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거냐며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 후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제 몸도 너무 약해지고 아기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간다면서 최대한 즐거운 일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들은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회사가 많이 힘드냐면서 저에게 회사를 빨리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한 번은 회사에서 배 경련이 심하게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후로 남편은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며 강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으니 매번 시어머니는 남자를 데려오셨고 시누이는 그런 남자들에게 아버지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며 자기들끼리 단란한 가정인 양 행세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우습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없이 저 혼자 있는 집에 시어머니가 만나는 남자 혼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당황해서 저는 무슨 일이시냐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번에 저희 집에 놔두고 간 물건이 있다고 하며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슨 물건인지 물으니 어물쩍거리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길래
다음에 와서 찾아가라고 말한 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도 너무 찝찝한 느낌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혹시 남자분이 저희 집에 어떤 걸 놔두고 가신 건지 아시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시어머니가 흥분하며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왔었던 거냐며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당황스러워 제가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 묻자 그 남자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좋은 사업이 있다면서 꼬여내서 돈을 받아먹고서는 홀랑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언제 왔었는지 왜 문을 안 열어주었는지를 물으며 왜 문을 안 열어줬냐면서 집에 그 남자를 붙잡아뒀어야 했다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기가 찬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임산부 혼자 있는 집에 그런 사람을 들여서 제가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냐며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대들자 뭐 그리 소중한 몸이길래 아끼냐며 그 남자가 들고 도망간 돈이 얼만지는 알고 있냐며 저를 그깟 돈 몇 푼보다 더 하찮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밀려오며 전화를 하다 갑자기 오는 진통에 배를 부여잡고 신음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는 지금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아픈 척하는 거냐며 씨알도 안 먹히니 끊으라고 하시고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무슨 정신으로 119에 전화를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리니 저는 병원이었고 아이는 이미 유산되어 품에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괜찮냐며 위로해 주었지만 도저히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2달을 넘게 멍한 상태로 떠난 아이를 생각하며 울다가 지쳐 잠들고 또 다시 깨어나면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그런 저를 위로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지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남편은 자기도 지친다며 왜 그렇게 유난이냐면서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자 조금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남편이 회사에 간 동안 저는 집안의 제 물건들을 챙겨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이혼 서류를 두고요. 퇴근한 남편은 제가 적어놓은 서류를 발견하고 저에게 전화하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친정까지 찾아왔지만 이미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으신 아버지는 무릎 꿇은 남편에게 차라리 나가 죽으라며 다시는 내 딸을 그런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구질구질하던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 다시 저는 회사를 다니며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5년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제 일에 집중하고 다시는 결혼 같은 건 들여다보지도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거래처 사장님이 먼저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누군가와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서 만남을 피했었지만 1년을 넘게 꾸준히 저에게 호감을 보이니 저도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다시 만나보고 그분과 재혼을 해서 지금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부모님은 마지막 일생에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서 1년을 넘게 한국엔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양가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걸로 하고 먼저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렇게 저의 2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이름만 들어도 신물이 절로 넘어오는 신우이였어요. 저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가려는데 신우이가 먼저 아는 체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옆에 남편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긴장했었죠. 혹시나 이상한 소리를 할까 봐요. 그런데 신우이는 정말 저와 친한 동생처럼 저에게 오랜만이라며 여기 사는 거냐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냐며 물어오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저의 대답을 가로채고 신우이가 먼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러시냐며 친한 동생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다며 언제 한번 집으로 놀러 오라며 집이 어딘지 술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싱긋 웃어 보이며 조만간 자기 어머니와 함께 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기 어머니와도 엄청 친했던 사이라면서요. 순간 시누이의 눈을 마주치자 소름이 오소소 돋아났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시누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의 악몽 같은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주친 다음 날부터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 악마 같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오랜만이라며 그동안 잘 지냈냐며 뻔뻔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집으로 피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집 바로 앞까지 졸졸 쫓아오는 두 사람을 떨쳐낼 힘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아랑곳않고 따라오다가 결국엔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차마 남편에게 전 남편의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티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두 사람이 저에게 친근한 척하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여기까지 온 김에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시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고 두 사람은 좋아라 하며 저희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해져 갔습니다. 그날은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식사가 끝났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두 사람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문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이웃집까지 다 들리도록 난동을 부려댔기 때문에 그만 가라고 문을 잠시 열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저희 집안을 차지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까 했지만 두 사람은 어디 말해보라며 자기네들은 상관없다며 아이를 유산한 것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며 오히려 저를 협박하듯이 이야기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쯤 되자 너무 지쳐버린 저는 남편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여행을 가서 다 밝힐 요량으로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행을 간 곳에도 두 사람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중에 두 사람이 저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달려와 인사하는 것을 보고 우연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죠.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남편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밝히고 나니 오히려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저도 어떻게 저희 여행까지 따라온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이 끝나는 대로 저희는 흥신소에 두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니 흥신소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얼른 집에서 나오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흥신소로 달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은 저희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저희가 하는 이야기와 행동을 모두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들을 들어보니 정말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사기를 당한 후 잃은 돈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남편이 돈이 많아 보이니 저희 집까지 와서 조금씩 비싼 보석류를 훔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저 때문에 돈을 잃었으니 이건 정당한 일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저희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집에 더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없는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자는 말에 저희가 진짜로 그 여행을 갔는지 직접 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들은 먼저 저희 집으로 와서 저희 집을 뒤진 거죠. 다행히 무언가를 훔쳐가는 건 실패하였지만 그동안 저희의 일상이 감시당했다니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당장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뭐 하는 짓이냐고 고소할 거라고 욕을 마구 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전 남편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어안이 벙벙한 채로 듣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두 사람이 그동안 훔쳐간 건 모두 배상할 테니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죠. 전 남편에게는 무조건 고소할 거라며 각오하고 있으라고 하고 그 후로 바로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주거 침입에다 절도에다 카메라까지 설치했으니 이리저리 걸릴 것들이 아주 넘쳐났죠. 물론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마냥 떳떳한 방법은 아니었으니 재판에서 사용할 수는 없어서 다시 증거를 수집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저희 집 앞에서 며칠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며칠 무릎을 꿇는 걸로는 몇 년간 제가 당한 것들이 사라질 리가 없었죠. 두 사람은 끝까지 선처해달라고 빌었고 전 남편까지 합세해서 정말 미안한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처벌해달라고 검사에게 부탁드렸습니다. 평소에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도 제가 바라는 일이니 재판에서 두 사람이 제대로 처벌을 받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긴 재판 끝에 두 사람은 다 합쳐서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지만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도 톡톡히 받아냈습니다. 전 남편은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저에게 그동안 미안한 일이 많았다고 사과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서요. 그나마 전 남편은 제정신인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그 후로 지금의 남편과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시부모님도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곤 고생이 많았다고 저를 걱정해 주시며 혹시 그 집이 불편해졌으면 더 좋은 집으로 구해주시겠다며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그 후로 집의 보안도 더 철저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식으로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정말 즐겁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똥차가 가고 벤처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남편과 평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혼자 참지 마시고 털어버리시길 바랄게요.